네, 2월 18일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로나19 상황부터 볼 텐데요. 첫 신문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 폭이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사적 모임 인원 그리고 영업시간 모두 다 완화하는 분위기였는데 최근 이틀 연속 확진자가 9만 명을 넘었고요. 또 어젯밤 9시까지 10만 명을 넘다 보니까 분위기가 다소 바뀌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문들은 사적 모임 인원은 그대로 두되 영업시간만 밤 10시까지로 1시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기사를 실었는데요. 예. 최근에 위중증 환자 증가세도 가팔라지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정점까지는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다음 주 월요일 21일부터가 아니라 당장 내일 주말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봤고요. 예. 적용 기간도 기존에는 2주 단위로 발표를 했다고 한다면 네. 이번에는 대선 일정까지 고려해서 3주 동안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오미크론 치명률에 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네. 상대적으로 델타 변이나 다른 변이들에 비해서 낮다고 하지만 그리고 또 독감과도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독감 치명률의 2배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독감처럼 관리를 하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오미크론이 장기화된다면 의료 체계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거라는 이야기도 실었습니다. 네, 뭐 오늘 발표될 예정이긴 한데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정부가 그만큼 좀 탄탄한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대선 관련 소식인데요. 선거 벽보가 실렸네요. 대통령 후보가 14명이나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4명의 후보들이 벽보에 지금 붙어 있는데 네. 아는 얼굴들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선 선거 벽보 접수가 마감이 됐고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네. 투표하게 될 용지도 27c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예. 뭐 만약에 사퇴하는 인원이 없다면 쭉 이제 27cm짜리 선거 용지를 받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사퇴하더라도 사실 그 사퇴라고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용지의 길이는 똑같겠죠. 네, 예. 27cm 되는 긴 용지를 받게 될 거고요. 아마 이 중에 아는 얼굴이 얼마나 되실지 좀 궁금합니다. 예. 기호가 비교적 앞쪽에 있는 후보들은 익숙하실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얼굴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역 곳곳에 붙여질 후보의 얼굴인 만큼 각 당에서, 각 캠프에서는 고민하고 공들인 흔적들이 보입니다. 네. 이 벽보가 모레부터 걸리게 되는데요. 훼손하게 되면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뭐 후보가 너무 좋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싫더라도 투표로 그 예. 마음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동아일보에 실린 사진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유세 현장을 담은 사진인데 네. 최근 며칠 굉장히 추운 날씨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세장 열기는 굉장히 후끈 달아올랐다고 합니다. 지지자들이 유세 현장을 빼곡하게 채운 모습 볼 수 있었고요. 맨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는데 손이 굉장히 시릴 것 같다. 네, 보기만 해도 추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그 후보를 향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들 마스크는 착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각에서는 사람들이 한데 모인 데 대해서 예. 방역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선거 벽보 봤고요. 저는 이 벽보에서 절반 조금 넘게 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아시는 편인 것 예, 같습니다. 뭐 다행이도요. 다음 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얘기네요. 지금 유세차에서 사고가 나면서 빈소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데 단일화 얘기는 계속 꾸준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가 현장을 찾았을 때에도 빈소를 찾았을 때에도 관련 기자 질문들도 이어졌고요. 네. 안철수 후보는 장례 절차가 끝나는 내일 오전까지는 선거 일정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과연 그 후에 어떻게 다시 선거운동에 나설 것인가 주목하는 시선이 많은데요. 그러면서 자연히 단일화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나설 것이다, 아니다, 끝까지 완주할 것이다. 신문들도 다소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었는데요. 네. 먼저 위쪽에 나와 있는 조선일보를 보면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주말쯤 단일화 회동을 갖기로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측 관계자들이 모두 이번 주말을 사실상 단일화 협상의 마지막 데드라인으로 본다는데 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시간을 끌수록 지지층의 피로감이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윤 후보가 직접 안 후보를 찾아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다만 안 후보가 이야기한 대로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무언가 가치를 공유하면서 그 연대 방법을 새롭게 찾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중앙일보 다음 기사를 보면요. 안철수 후보가 완주 의지를 보인다고 하는데
특히 안 후보가 사망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당 관계자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예. 또 다른 측근도 안 후보가 사퇴할 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악의적 의도를 갖고 퍼뜨리는 이야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아침에 신문 기사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주말쯤에는 공개 행보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마 본인이 직접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신문 보겠습니다. 이제 올림픽 소식인데 유영 김예림 선수가 어제 탑 10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겨 경기를 볼 때마다 좀 궁금했던 건데 이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회전을 하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을 잘 잡는 뭐 비결이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보면서 뭐 트리플 악셀, 쿼드러플 악셀 이런 고급 기술들도 참 대단하다고 느끼지만 예. 가장 기본적인 회전만 보더라도 네. 야, 저걸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면 CNN이 피겨 스케이터들이 어지럼증을 느끼지 않는 이유를 분석했다고 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선수들의 훈련과 노력으로 인한 노하우겠는데 선수들은 최대한 회전축을 몸의 중심부로 가져오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회전할 때 머리를 뒤로 젖히거나 회전이 끝나면 한 곳에 시선을 고정하는 것도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하고요. 예. 또 의도적으로 회전 동작을 하고 나서는 그 뒤에는 전략적으로 일반적인 댄스 동작을 넣어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갖는다고 예. 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요. 심판에게 등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회전 마지막 몇 바퀴를 할 때는 약간 느리게 돌면서 내가 가야 할 곳을 딱 정하고 간다는데 이럴 겨를이 있는지 예. 참 대단한 것 같고요. 정말 얼마나 훈련을 해야 여기까지 갈 수 있는지 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점 참고해서 유영 선수, 김예림 선수 경기 다시 한번 보면 좀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큰 비결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그냥 훈련을 열심히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 나온 내용들이 사실 우리 코끼리 코 할 때 이렇게 하면 잘 된다 뭐 이런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피겨 얘기하면서 이 선수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발리에바 선수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쇼트에서 1위를 했는데 결국에는 메달을 전혀 따지 못했습니다. 4위를 했고요. 예. 심리적 부담이 좀 컸는지 프리스케이팅에서는 3연속 꽈당을 하면서 예. 실수를 하면서 최종 4위를 했습니다. 울먹이는 발리에바 선수의 모습에 일부는 안타깝다는 의견을 보였고요. 예. 또 일부는 도핑이 어떻게 된 건지,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지, 네. 혹은 스스로 한 건지, 뭐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라는 의견 등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번 올림픽이 끝나면 버려질 운명이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었는데요.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현재 발리에바 선수의 코치로 있는 투트베리체 코치는 지난 2014년 소치 그리고 2018년 평창에서도 메달리스트들을 만들어낸 아주 훌륭한 코치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런데 그 해당 선수들은 모두 일찍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뭐 도핑 의혹 외에도요. 강도 높은 훈련 그리고 식단 조절 등으로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내다 보니까 이 코치에게 훈련을 받고 싶다고 하는 아주 어린 선수들이 줄지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 메달리스트들도 마치 일회용컵처럼 금방 버려진다는 내용의 기사였고요. 만약에 이번 도핑 문제가 개인의 선택이 아닌 무언가 조직적인 차원의 문제라면 반드시 잘 조사를 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발리에바 선수는 최초 해명을 둘러싸고도 좀 논란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사진인 것 같은데 올림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이게 각 선수들의 국적을 좀 보면 의미가 달라진다고요. 그렇습니다. 보면 이게 남자 선수들 둘이서 이제 백허그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한국일보에 실린 사진입니다. 두 선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밝죠. 예, 예. 굉장히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 두 선수의 국적이 각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적입니다. 이 선수들은 지난 16일 프리스타일 스키 에어리얼에 나섰는데 러시아 선수가 동메달을 땄고요. 또 우크라이나 선수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껴안고 축하해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신문에 굉장히 많이 실렸는데요. 네. 나중에 우크라이나 선수가 카메라 앞에 가서 No war in 우크라이나, 전쟁은 안 된다라고 쓰인 종이를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이 모습을 외신들에서도 주목을 했고요. 또 현재 SNS에서는 두 선수가 전쟁을 막았다라는 반응도 일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긴장은 고조되어 있는 상태죠. 예. 두 선수의 바람대로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길 바랍니다. 뭐 두 나라 정상이 이런 포즈까지는 어렵겠지만 악수하는 모습은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다음 사회명 기사 볼 텐데 명품 관련된 소식이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뭐 명품 비싸다 하는 얘기 참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한편에서는 오픈런, 뭐 줄 서서 산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 부자가 많았나라는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 명품 가격이 그냥도 비싼데 네. 똑같은 상품 해외 가격에 비해서 많게는 2배 정도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있고요. 예. 해외 직구 시장은 가파르게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업체들도 이에 대해서 할 말은 있다고 하는데요. 예. 백화점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예. 광고비도 많이 들고 또 인테리어 비용 같은 걸 생각하면 사실 이렇게 비싸게 팔아도 남는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홍콩에서는 원가의 2배 정도면 이익이 남기 시작하는데 예. 우리나라는 원가의 서너 배 정도 붙여야 이익이 조금씩 남는 구조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천장 가격을 맞추는 현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가방은 한 900만 원, 그리고 코트는 400만 원 정도 돼야 이제 명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서 명품 브랜드들이 가격을 그 정도 선에 맞추다 보면 또 그 아래라고 표현을 기사에선 하고 있는데 네. 그 아래 브랜드들도 그 명품 브랜드를 따라서 가격이 덩달아 오른다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 있는 것 중에 제가 살 수 있는 게 없네요, 거의. 몇 달을 모아야 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깝습니다. 용돈을 많이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인데 아이스크림 얘기입니다. 아이스크림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게 이유가 있었다고요? 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조금씩 어느 순간 보면은 가격이 올라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아이스크림 4개사가 담합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4년여에 걸쳐서 담합을 해왔다고 하는데 네. 방법도 점차 갈수록 과감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우리 출혈 경쟁하지 말자, 멈추자 정도 수준이었다는데 그 이후에는 판매 가격을 함께 인상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더 큰 폭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익을 꾀했다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업체의 담합 문제는 지난 2007년에도 한 차례 적발된 바 있었는데 네. 당시는 과징금이 45억 원 부과되는 지금에 비하면 비교적 가벼운 문제였다면 예. 이번에는 4개사에 1,35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니까 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지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물가 너무 많이 오른다라는 반응들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담합 소식을 들으니까 기분이 좀 나쁘고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이스크림 가격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